제1장 그날 할머니는 무언가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소리쳤습니다. 요카이가 물을 삼킨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고 요카는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망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언이었을까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기억과 죄, 그리고 용서와 재난이 얽힌 놀라운 실화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좋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지금부터 후쿠시마의 한 작은 료칸에서 벌어진 기묘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후쿠시마 인근에서 작은 료칸을 운영하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이곳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닌 조용한 마을로 산과 바다가 맞닿는 경계에서 온천의 김이 피어오르는 곳입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이 료칸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료칸 2층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집은 대대로 저희 가족의 것이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 때부터 오랜 세월 이어져 온 가업이었죠. 각 방마다 테마가 있는 저희 료칸은 실내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대욕장부터 주변 산세와 어우러진 야외탕 그리고 정갈한 다다미 방까지 손님들의 취향을 고려해 꾸며져 있습니다. 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때때로 유럽에서 오는 손님들도 이곳을 찾아와 여유를 즐깁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어느 날 갑자기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은 저희 가족의 중심이자 뿌리 같은 존재인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치매를 앓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점점 기억이 흐려졌고 좋아하던 음식도 잊으시고 가족들의 이름도 헷갈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잊지 못하는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2011년 도호쿠 대지진과 그 직후 일어난 후쿠시마 지진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이중 재난 속에서 저희 가족은 2명의 소중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는 할아버지였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이 발생한 그날 할아버지는 친구들을 만나러 자전거를 타고 외출하셨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지진의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고 대욕장의 벽이 갈라지며 물이 흘러넘쳤고 마을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은 우리는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할아버지는 싸늘한 죽음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는 심하게 부서져 있었고 그걸 끌고 돌아오던 아버지의 등은 굽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한 달 뒤 더 큰 비극이 닥쳤습니다.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나며 아버지마저 우리 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원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을 하던 중 붕괴된 건물에 깔려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장기 손상이 심각했던 아버지는 결국 중환자실에서 우리 가족의 눈물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2명의 가족을 잃은 저희는 말할 수 없는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을 억누르며 저를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무너져선 안 된다. 너를 위해서라도 버텨야 해. 그렇게 료칸은 잠시 문을 닫았고 어머니는 과감하게 내진 보강공사를 결정하셨습니다. 손님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자 가족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저와 어머니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할머니는 공사 현장을 지키며 료칸을 감시하셨습니다. 그 고된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재개장 날이 다가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축하하기 위해 찾아오고 저희는 분주히 료칸을 단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요카이가 물을 삼키고 있어. 어서 정화해야 해. 할아버지가 생전에 타시던 자전거를 오래도록 바라보며 중얼거리던 그 목소리 그리고 그 뒤를 잇는 고래고래 외침. 여보, 아들아, 대욕장이 물에 잠기고 있어. 당황한 저는 할머니를 안아 로비로 데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며 할아버지랑 아버지를 찾아야 해 라고 소리치셨습니다. 주민들은 숙연해졌고 재개장 축제의 흥겨운 분위기는 찬물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단순한 치매 증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히 10분 후 갑작스러운 지진 경보가 울렸습니다.
료칸 전체가 진동했고 창문이 덜컹거렸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2장 사과하지 않으면 재앙은 반복된다. 지진이 지나간 그날 밤 료칸 마치 전쟁이 휩쓸고 간 듯 고요했습니다. 가구들이 기울어지고 유리잔이 깨져 있었지만 다행히 손님 중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진 보강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결코 안도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깊이 걸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할머니의 이상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함께 로비를 정리하던 저는 조심스레 할머니 방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할머니는 다소 진정된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제가 들어서자마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한국 손님들 무사하냐? 그 질문은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의무를 확인하는 듯한 깊은 죄책감을 담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드렸습니다. 네, 할머니. 모두 무사하세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치매로 인해 감정 기복이 심해지신 거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날 또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씀이 없던 할머니는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말했습니다. 한국에게 사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 갑자기 왜? 이유도 맥락도 없이 그저 단호한 그 한마디만 반복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한 증세일 수도 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제가 질문을 던질수록 할머니는 오히려 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사과해야 해. 한국 때문에 힘들다고 하지 마. 우리가 잘못했어.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가 정신이 또렷해 보이실 때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한국에게 사과해야 하나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할머니는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면서도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일은 벌어졌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인 커플 손님이 료칸을 방문하셨던 날, 저는 평소처럼 서툰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고 손님들과 짧게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분들도 한국에서 후쿠시마까지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점에서 저희 가족에게는 큰 감사와 자부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도 매우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카운터로 내려오셨습니다. 저는 밝게 인사하며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이 저의 할머니세요. 지금은 치매가 좀 있으셔서. 그런데 할머니가 한국 손님을 보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엎드려 오열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순간 카운터는 얼어붙었고 저와 한국 손님들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저는 급히 할머니를 붙잡고 방으로 모셨고 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드렸습니다. 방 안에서도 할머니는 계속 죄송하다고 외치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손님들께서 이해해 주셨어요. 이제 안심하세요. 라고 달래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손님들에게 잘해줘라고. 그 순간 저는 왠지 모를 깊은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가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진심만큼은 느껴졌습니다. 죄책감, 회한, 슬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덩어리가 료칸 안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또다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료칸에는 큰 피해가 없었고 손님들도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단순히 우연이라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카운터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신병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 가족이 숨겨온 이야기일지도 몰라.
그리고 저는 어릴 적 어렴풋이 들었던 관동대학살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할머니가 반복적으로 사과하는 상대가 한국이라는 점, 그리고 그 사과 이후마다 지진이 닥친다는 점, 그 모든 우연이 하나의 퍼즐처럼 연결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알게 됩니다. 그 사과는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이,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가 덮어두고 외면했던 과거에 대한 예언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제3장 진실은 침묵 속에서 섞고 있었다. 한국 손님에게 엎드려 오열하던 할머니의 모습은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그날 밤, 더 이상 이 모든 현상을 우연이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뭔가 있다. 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그날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한국 손님에게 보인 반응, 그 뒤에 이어진 지진, 반복되는 사과라는 단어.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할머니는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 한국에게 미안하다, 사과해야 한다. 그 말이 저를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숨을 고르고 오래 숨겨두었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아버지에게 엄격한 가부장제 속에서 자라며 어린 시절부터 여러 금기를 내면화하며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적 교육 아래에서 한국인을 조심해야 할 존재 정도로만 배웠다고 하셨죠. 하지만 할머니의 인생을 뒤흔든 사건은 관동대지진 때였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아직 유치원생이었고 그들의 마을에선 한국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폭탄을 터뜨리려 한다는 유언비어가 떠돌았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말을 진짜처럼 믿었고 곧 무차별적인 폭력이 거리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마당 한켠에서 놀고 있었고 어른들의 소란 속에 아버지가 나가시며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봉사할 기회다. 그 아버지는 즉 할머니의 친아버지, 저에게는 증조할아버지로 자경단으로 활동하며 조선인을 색출하고 구타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그 충격적인 사실을 할머니는 성인이 되어 술자리에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때 말야 내가 놈들 여럿 보냈지. 너도 그날 봤을걸? 그때처럼 통쾌한 날도 없었어. 그 말에 할머니는 피를 토하듯 화장실로 뛰쳐나가 구토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할머니는 조용히 가족을 멀리하고 절에 다니며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그 일을 말하지 못한 채 평생을 죄책감이라는 이름 없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오셨던 겁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실제로?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도서관에서 관동대학살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나왔습니다. 1923년 도쿄 대지진 이후 조선인을 향한 학살. 우물에 독을 풀었다, 폭탄을 준비하고 있다는 조작된 소문. 그리고 수천 명이 살해당한 사건. 사진도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거리, 조선인의 시신 멍하니 서 있는 아이의 눈동자. 그 안에 할머니가 있었을까? 그걸 봤을까? 아니, 그 폭력의 일부가 우리 가족이었을까?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할머니가 치매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한국에게 사과하라고 외쳤던 이유는 그저 흐릿한 기억의 찌꺼기가 아니라 세대를 넘은 죄책감과 참회의 언어였던 것입니다. 며칠 후 또 한 번 할머니가 예언과도 같은 행동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재앙은 사과하지 않아서 오는 거야. 한국에 사과해야 한다. 이건 하늘의 경고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러면 아버지의 죽음도 할아버지의 죽음도 그 죄 때문이에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너무 늦었어. 하지만 넌 늦지 않았으면 해. 그 말은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할머니를 돌보면서 할머니의 말과 표정, 숨결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지진, 태풍, 폭우, 눈사태 등 자연재해가 닥치기 전마다 할머니는 사과를 말하셨습니다.
그중 몇 번은 뉴스보다도 빠르게 말이죠. 어느새 우리 가족은 할머니의 말을 기준으로 비상 상황을 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웃을 수도 있습니다. 미신이지 그게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어? 하지만 제가 알게 된 건 과학보다 더 깊은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덮여진 목소리, 억울한 죽음, 침묵 속에 사라진 기억들. 그 모든 것을 몸으로 기억한 사람이 우리 가족의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는 과거로부터 온 알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잘못되었다고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지 않으면 재앙은 계속될 것이라고. 제사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죄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지진이 휩쓸고 지나간 다음날 아침, 요카나는 한층 더 조용해졌습니다. 벽에 금이 간 흔적, 기운 장식, 떨어진 그림들 속에서도 투숙객들은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투숙객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사케를 전하며 조심스레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손님들에게는 할머니의 사죄를 대신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께서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미안하다고, 그리고 진심으로 잘해드리고 싶다고. 그 말에 여성 손님 한 분이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사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는 여기서 좋은 추억 만들고 있어요. 이 강한 지진에도 안전한 숙소, 따뜻한 음식, 진심 어린 서비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진 보강을 결심하신 할머니의 용기, 손님을 먼저 생각했던 어머니의 결단, 그리고 매 순간 무너질 듯 하면서도 버텨낸 저 자신까지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가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는 엄마를 와락 끌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엄마는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잘했어, 우리 딸. 하지만 그 순간 저에게는 아직 확인해야 할 마지막 퍼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다시 할머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할머니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진 때 떨어졌던 물건들이 전부 제자리에 돌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깨진 유리잔도, 넘어졌던 선풍기도, 책장도 전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죠. 이걸 누가 정리한 거지? 저는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자고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젓고 조용히 손짓하셨습니다. 그 손짓은 이리 오너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정리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일본이 이렇게 지진과 태풍, 사고가 많은 건 다 업보 때문이야. 한국에 저지른 죄, 우리가 잊고 살아온 죄, 그게 돌아오는 거야. 저는 그 말에 무게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또렷한 눈빛으로 말하셨습니다.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심을 전해야 해. 그게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야.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모든 걸 마쳤다는 듯 평온하게 잠드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달라졌습니다. 한국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과거를 직면하는 자세부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과거사 알림 책자를 욕한 로비에 비치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간략한 관동대학살의 역사와 저희 할머니의 고백, 그리고 저희 가족이 한국 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불편해하실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많은 분들이 그 책자를 읽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진심은 전해지네요. 이 작은 욕 안에서 그 진심이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가슴속에만 묻어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으시지만 그분의 말 없는 눈빛은 여전히 저를 향해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단지 죄가 아닙니다.
그 죄를 통해 배우는 용서와 회복, 그리고 공존의 길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한국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조상들의 어리석음과 침묵,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여전히 후쿠시마에서 료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천물의 온도처럼 따뜻한 진심으로 한국인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예언이 실현되지 않도록, 그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하며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혹시 우리도 잊힌 진실 속에 묻어둔 누군가의 고백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